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슈퍼 트렌드 지표와 트리플 슈퍼 트렌드 지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트렌드 지표하고 트리플 슈퍼 트렌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같은 지표이면서도 두 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강의로 잡을까 아니면 하나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길어지더라도 하나의 강의로 잡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필요하시면 끊어서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두 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예, 사실 이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ATR 지표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ATR 지표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ATR을 뭐그 연관성은 있지만 사실은 좀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좀 종합형 지표라고 봐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슈퍼트렌드 지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두 가지의 지표를 합쳐서 만들어낸 지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트리플 슈퍼트렌드 지표 같은 경우는 슈퍼트렌드 지표를 세 개를 한꺼번에 쓰는 형태로 지표를 만든 거라서 뭐 실제로는 사실 슈퍼트렌드 지표하고는 이해상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활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두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슈퍼트렌드 지표, 요즘 많이 쓰시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여타의 뭐 알트코인들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슈퍼트렌드 지표를 좀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슈퍼 트렌드보다 트리플 슈퍼 트렌드를 더 많이 쓰시는데, 왜냐하면 보기가 좀 쉬워요. 보기가 쉽고, 그리고 뭐 다른 여타의 지식들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저 기업 분석이나 아니면 뭐 테마라든 이런 거, 테마는 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뭐 통화 관련된 어떤 유동성의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변화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그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좀 단순하고, 시장 자체가, 그리고 좀 여타한 지식이 없어도 어떤 지표, 특정한 지표 하나만 가지고 거래를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트리플 슈퍼 트렌드 같은 것들 자주 쓰시고 계세요. 그리고 슈퍼 트렌드 지표 같은 경우는 개발된 게 2009년이니까 약 15년 전 정도 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다루고 있었고, 또 다음에 다루게 될 지표들이 대개 한 최신 지표들도 한 2000년 이전에 1990년대에 개발된 지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나 그 이전에 개발된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비교적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지표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15년이라 세월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떤 보조 지표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나온 그런 지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슈퍼 트렌드가 2009년에 새로 나왔고, 그리고 이 트리플 슈퍼 트렌드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융합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투자 자산들에 대해서 주식 현물보다는 그런 투자 자산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아, 이런 지표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최신의 어떤 성과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쳐도, 어떤 그 보조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한다고 쳐도, 슈퍼 트렌드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결합된 두 가지의 지표가 결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 두 개를 보는 것에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그걸 딱히, 그것도 하나의 지표지만 두 개 이상의 지표를 한 번에 보는 것과 비슷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지표들, 예를 들면 ATR 지표 같은 경우는 예,
단순히 변동성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ATR 지표를 그 안에 품고 있어서 변동성과 추세를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유용한 지표가 아닐까.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지표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유용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네, 오래된 지표들은 신호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즉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요. 오래된 지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오래된 지표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미 이제 그 게임 이론에 의하면 세력들에 의해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론들에 따라서 뭐 그 지표들만 가지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조금 위험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쓰신다면 슈퍼트렌드를 한번 참고 사항으로 쓰신다고 해도 다른 지표들보다는 조금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른 지표들보다는 이게 보시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보여지죠. 선만 잘 따라가시면 이거 지표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원래 지표가 목표한 바는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 현물 시장에 이걸 가지고, 즉 주식 시장에 이걸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우리에게 수익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지표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매우 좋은 지표고, 그 다음에 신호를 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다 신호를 달아서 어떤 그 알람을 켜서 요거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사항으로 되게 좋은 지표일 수 있으나,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투자의 지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투자의 지표라고 하는 거는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트렌드 지표를 신호기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추세나 이평선 같은 것들과 같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표들을 결합해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이 지표만으로 투자에 가지고 들어간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실은. 뭐 일부 암호화폐나 아니면 아주 초단기 투자에 이거를 뭐 그 시스템 투자에 활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신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종목에 따라서도 얘가 잘 맞는 종목이 있고 잘 안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하고 종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지표 하나만 의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슈퍼 트렌드 지표 자체가 그 안에 자기가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 즉 개인화할 수 있는 어떤 범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위들을 좀 더 잘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지표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뭐가 필요해요? 백테스트를 많이 하시고 경험이 좀 쌓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표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슈퍼 트렌드냐? 이름도 거창하죠. 그냥 트렌드는 뭐예요? 추세란 뜻이잖아요. 정확하게 추세란 뜻을 영어로 번역하면, 혹은 우리말의 추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트렌드라는 단어에서 넘어온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슈퍼 수준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지표다. 그래서 추세는 내가 다 내가 만들어낸 이 지표로 다 잡겠다.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서 굉장히 좀 대담하고 용감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 지표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니까 마케팅 목적으로라도 슈퍼트렌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보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새로 출시되고 발명되고 개발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적어도 15년 이상 살아남은 지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유용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지표 의미 봅시다. 슈퍼 트렌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추세의 방향하고 전환 시점, 추세의 방향과 전환 시점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세 추종형 지표라고 불러요. 사실은 변동성 지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 추종형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추세 추종형 지표가 슈퍼 트렌드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엔벨롭이에요. 엔벨롭은 사실 변동성 지표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걔는 추세 추종형 지표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엔벨롭을 가지고 추세 추종형 지표다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와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다르게 불러요. 물론 뭐 볼린저 밴드도 어떤 분들은 이거 추세 추종형 지표의 대표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로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지표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었던 ATR 지표도 변동성 지표로 보고요. 그리고 엔벨롭과 슈퍼 트렌드는 추세 추종형 지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매수 매도 신호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공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슈퍼 트렌드 지표의 제일 좋은, 제일 큰 덕목이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좋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로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보기가 매우 편리하다. 두 가지가 이 슈퍼 트렌드 지표의 가장 큰 덕목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쉽게 추세의 전환과 추세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기도 간단해요. 제가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표의 구성을 볼게요.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ATR이고요. 세 가지로 보셔야 되겠네요. 배수도 있으니까. 크게 보면 기존 지표는 뭘 사용하느냐 하면 ATR이라고 하는 지표를 씁니다. ATR 지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며칠 전에 제가 강의를 올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뜻이에요? 트루 레인지라고 하는 그날 주식이 얼마나 움직였느냐, 즉 24시간 내에 실제로 가격의 차이가 최대 얼마나 되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갭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트루 레인지라고 하면요, 그날의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이에요. 그런데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을 하게 되면요, 오늘의 고가나 저가보다 어제의 종가가 더 낮은 값을 갖거나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의 종가가 고가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어제의 종가가 저가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 그리고 오늘의 고가와 저가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그걸 뺀 값 중에 제일 큰 걸 쓰죠. 그게 트루 레인지. 어쨌든 하루 동안 움직인 가장 큰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차트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적어도 제가 50개의 강의를 올렸잖아요. 여기까지 순서대로 따라오신 분들, 그리고 그 따라온 내용들을 약간 차트를 보면서 이해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질 거예요. 차트가. 캔들 차트가 딱 그려지면서 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해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트루 레인지를 어떻게 해요? 평균 내죠. 그게 ATR이에요. 보통 14일 평균을 냅니다. 왜요? 웰즈 와일더가 그렇게 개발했기 때문이죠. 웰즈 와일더라는 사람이 그렇게 개발했기 때문에, 언제? 1978년에 그렇게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써요. 그냥 보통 뭐 더 짧게 쓸 수 있고 더 길게 쓸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당시 1970년대 상황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지표의 길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걸 쓴다. 그게 ATR입니다. ATR이에요. 슈퍼 트렌드에서는 적어도 14일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배수라는 게 있고요. 중앙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ATR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데 뭐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에 주가가 얼마 동안 얼마 평균적으로 움직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일의 이동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얼마나 움직이느냐? 고가 저가의 크기가 얼마나 돼?
그게 ATR이에요. 그래서 ATR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양수값이에요. 그냥 플러스 값이에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몰라요. 단순히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만 알려주는 것이 바로 ATR입니다. 예, 얼마나 크게 움직이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TR 자체는 사실상 약간은 후행하죠. 왜요? 14일의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14일 이전부터의 값이 지금 ATR 값에 반영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후행하는 거예요. 이동평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몇 가지 MACD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후행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후행합니다. 그런데 이 후행성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즉 오늘의 상황들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이 슈퍼 트렌드에서 뭘 쓰느냐 하면 오늘의 중앙값을 써요. 오늘의 중앙값.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주가가 움직였죠. 하루 동안. 하루 동안이 아니라 장이 열려서 장이 닫힐 때까지 움직였어요. 그리고 예, 그러면 거기에 캔들 차트를 표시를 할 때 고가와 저가가 있겠죠. 그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 중간값, 예, 요걸 씁니다. 중앙값이라고 써요.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중앙값이라고 부르고 얘를 ATR과 더하거나 빼줍니다. 이게 슈퍼 트렌드예요. 근데 더하거나 빼줄 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ATR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ATR에다 일정 배수를 곱해줘요. 곱해줘요. 왜 곱해줄까요? 네, 왜 곱해줄까요? 네, 밴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밴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볼린저 밴드 만들 때도 어땠어요? 우리가 표준 편차에다가 2를 곱해서 통계적인 의미를 주었죠.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슈퍼 트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ATR을 계산하고 중앙값, 당일의 고가에서 저가를 뺀 그 값에다가 ATR에다가 몇을 곱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요. 예. 사실은 더한 것도 만들고 뺀 것도 만듭니다. 예, 플러스도 만들고 마이너스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상단 밴드, 하단 밴드라고 부릅니다.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예, 우리가 멜론 만들 때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일정하게 이동평균에다가 퍼센티지를 곱해서 10%를 곱해서 상단 밴드를 위에다 더하고 10%를 곱해서 위에다 더하고 상단 밴드를 만들고 10%를 빼서 하단 밴드를 만들고, 즉 이동평균의 110% 값 혹은 120% 값과 이동평균선의 80% 90% 값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떻게 해요? 위아래 밴드를 만들면 그게 엔벨롭이 됐잖아요. 조금 더 복잡하게 통계학적으로 표준 편차를 만들어서 위아래에다 2를 곱해서 더하고 빼주면 뭐가 됐어요? 볼린저 밴드가 됐잖아요. 그죠? 상단 밴드, 하단 밴드를 만드는 것은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엔벨롭과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 슈퍼 트렌드는요,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요. 요거는 그림으로 제가 아무리 설명드리는 것보다, 글로 제가 말로 아무리 설명드리는 것보다 차트 한번 딱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이런 형태로 만든다. 상단 밴드, 하단 밴드를 다 만드는데 문제는 어떻다? 네, 둘 중에 하나만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요거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파라볼릭 SAR이라는 거 만들어 봤었잖아요. 걔랑 모양이 비슷해요. 어쩌면 조금 다르긴 해요. 파라볼릭 SAR은 파라볼릭이라고 해서 포물선 형태를 그리잖아요. 공을 던졌을 때 날아가는 모양. 그죠? 날아가서 떨어지는 모양.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얘는 수평으로 가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평으로 가다가 내려가거나 이런 형태를 띱니다. 모양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상단값 혹은 하단값 하나만 쓴다는 점에서는 파라볼릭 SAR의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좀 말이 길었는데 좀 지겹죠? 일단 차트 보면 되니까 조금 있다가. 자, ATR에다가 중앙값을 기준으로 합시다. 중앙값에다가 ATR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배수를 곱해준다고 했죠.
근데 보통 3 써요. 예. 일반적인 슈퍼 트렌드는 3을 씁니다. 3을 쓰고, 그리고 ATR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난번에 ATR 계산할 때 며칠 동안의 이동평균선 썼죠? 14일. 예. 보통 14일 씁니다. 그래서 14 배수 3짜리 슈퍼 트렌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예. 그래서 상하 밴드를 만들죠. 그래서 상단 밴드는 중앙값에다가 ATR 곱하기 몇 배. 하단 밴드는요, 그날의 중앙값에다가 ATR 곱하기 몇 배. 근데 배수가 서로 위하고 아래가 달라지면 안 돼요. 네, 3이면 3, 2면 2. 하나만 쓰시면 돼요. 보통 3 씁니다. 네. 왜? 현물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일 종가하고 비교해서 상하단 밴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요 얘기는 결정의 이론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네, 차트 보시면 금방 나와요. 조금 복잡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서두에 설명이 많긴 한데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돼요. 네,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일 지표와 비교해서 유지하거나 재설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추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추세를 나타내 준다고 했잖아요. 그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있어요. 상단 밴드는요. 상단 밴드를 쓸 때는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요. 하락 추세일 때 상단 밴드를 써요. 파라볼릭 SIL도 그랬는데 맞습니다. 하단 밴드를 쓰는 경우 어떤 경우에요? 예, 상승하고 있을 때. 예, 색깔도 달라요. 빨간색, 초록색. 예,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색깔이 다르죠. 예, 볼린저 밴드도 그렇게 다르게 그렸고요. 그렇지만 얘는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상단 밴드가 상단 밴드가를 사용할 때, 즉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값의 방향은 떨어질 수만 있어요. 떨어지기만 해요. 그리고 하단 밴드를 쓸 때는 내려가지는 못해요. 하단 밴드는 항상 올라갑니다.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네. 그런데 전일 지표보다 예를 들면 상승세에 있어요. 하단 밴드를 쓰면 상승세에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지표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상승 추세인데 미미하게 어떤 떨어지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하단 밴드의 값을 더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왜? 이미 상승 추세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만 있습니다. 값은. 요건 조금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다시 차트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신호 판단입니다. 신호 판단할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초록색 선이냐 빨간색 선이냐. 그래서 초록색 선이면 초록색 선으로 변하면 들어가고 빨간색 선으로 변하면 나와라. 이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날의 주식 종가와 슈퍼 트렌드 값을 비교해서 상단 밴드냐 하단 밴드, 현재 밴드가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밴드와 종가가 교차하면, 즉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다? 추세가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크로스가 나오면 무조건 모랑 크로스가 나오면요. 지금의 캔들 차트와 캔들 차트의 특히 종가와 크로스가 되게 되면 어떻다? 추세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세가 바뀐다. 추세 판단은 종가가 상단 밴드 위로 상승한다. 지금 상승하기 시작했네. 그럼 추세 판단 상승이고요. 매수합니다. 그리고 종가가 하단 밴드 아래로 하락해서 빨간색 상단 밴드로 전환됐을 경우에 매도합니다. 왜?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즉 중간에 그 매매 전략 쓰실 때 슈퍼트렌드 제가 차트 보면서 세 개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시나리오를 만드시면 돼요. 자, 내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도 만들죠. 슈퍼 트렌드의 기간과 배수를 얼마를 쓰느냐, 특히 내가 투자한 이 종목에 슈퍼 트렌드를 사용할 때 어떤 숫자를 쓰겠다라는 것도 백테스트를 통해서 결정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시기에 쓸 거냐 어떤 시기에 안 쓸 거냐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쓴다 안 쓴다를 이 지표에서 정해주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쓰고 어떤 경우에는 안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들을 결정하거나 그리고 중간에 어떤 전략이나 시나리오를 만드실 건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공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찍어드리는 거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슈퍼 트렌드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발음이 좀 꼬이네요. 장점은요, 신호가 매우 명확합니다. 초록색 선이냐 빨간색 선이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변곡점에서 투자의 어떤 행동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가격하고 변동성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가격은 뭐가 반영하죠? 가격은 뭐가 반영하죠? 중간값이라고 하는 오늘의 고가와 저가의 차이값. 중간값이죠.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 중앙값. 그것이 반영하고, 변동성은 ATR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변동성 지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거기에다 배수를 곱해서 이렇게 해서 반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지표들하고 조합하기도 쉬워요.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MA나 이런 것들 다 그어 놓으시고, 뭐 파라볼릭 SR 쓰실 분은 쓰셔도 되는데,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일목균형표 그려놓죠. 그래서 구름대가 항상 나타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 슈퍼 트렌드를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참고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권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보실 수 있어요. 되게 종목별로 쫙쫙 넘어가면서 이 슈퍼 트렌드가 여기서 전환점이 왔네 안 왔네를 금방 판단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다른 지표들하고 같이 판단하세요. 추세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슈퍼 트렌드의 문제는 뭐냐면 횡보장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즉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일정 부분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유용하다, 이런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추세 신호들과 함께 사용하시기를 권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설정값을 뭐 따라서 민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결정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데 이걸 뭐 기준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단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건 뭐죠? 양날의 검처럼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종목이나 시기에 따라서 내가 이 ATR 기간하고 배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앙값은 뭐 조정할 필요 없죠. 그날 고가, 저가, 평균 값이니까 그걸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 ATR 기간이나 배수는 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에 사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하나의 종목별 시나리오를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을 그 슈퍼 트렌드 같은 것들을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15개 그 이상의 지표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7번째가 8번째가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지표들을 뭐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엔벨롭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볼린저 밴드 좋아하시고, 일목균형표 좋아하시는 분들 쓰시고, 일목균형표도 또 기간을 또 다르게 해서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커스터마이징 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보조 지표를 쓰실 때 전 시장의 모든 종목에 같은 보조 지표를 쓰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조 지표를 쓰실 때는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종목하고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돈을 벌어주는 보조 지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패턴이나 파동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세력이라는 존재를 어쨌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들은 게임 이론에 따라서 시장을 가지고 노는 그런 동작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론에 따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장 이론을 배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처음 배우기 시작해요. 물론 확률을 높이고 이 시장을 보는 눈을 높여서 확률을 점점 더 높이고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죠. 근데 뭘 하나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슨 이론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영원히 돈을 벌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우리 차트 봅시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자, 슈퍼트렌드 차트입니다.
예. 슈퍼 트렌드 차트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 라인 보이시죠? 예. 요게 슈퍼 트렌드 차트입니다. 초록색 선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주황색에 가까운 빨간색으로 제가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이게 14 곱하기 3짜리 슈퍼 트렌드입니다. 아래는 ATR이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비교해서 보시라고, ATR 하고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라고 아래쪽에 넣어 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 아래쪽에다가는 ATR보다는 슈퍼 트렌드 자체가 ATR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는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오실레이터 지표들 있죠. 그런 것들 넣어서 보시는 게 나아요. 네, 낫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좀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따가 트리플 슈퍼 트렌드 차트에서는 제가 이동평균선을 빼버렸지만 여기는 보통 이렇게 같이 보시니까 이동평균선 안 보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까지 같이 넣어서 조금 복잡하지만 보기에 복잡하지만 같이 넣어드렸어요. 이게 좀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매물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넣어서 보시기도 하고, 그죠? 일반적으로 다 넣어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시할 것들 다 표시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슈퍼 트렌드 차트, 슈퍼 트렌드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만 단순하게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슈퍼 트렌드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슈퍼 트렌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변하면 팔거나 사거나라고 하는, 즉 요게 뭐냐면 슈퍼 트렌드 선이에요. 근데 이 초록색 선은요 상승선이에요. 빨간 선은 뭐게요? 하락선이에요. 하락 추세를 나타내요. 하락 추세를 나타내요. 그리고 한번 초록색 선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떨어지지 않아요. 원래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신에 올라갈 수는 있죠. 예. 슈퍼 트렌드가 값이 올라가잖아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중앙값에다가 ATR의 몇 배를 곱한 값이 그 ATR 하단선의 값이, 하단 밴드의 값이 어제보다 높다 그러면 올려줘요.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중앙값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이 슈퍼 트렌드 선과 이 종가가 닿지 않는 한은, 종가가 겹치지 않는 한은 어때요? 방향도 변하지 않고 가격도 요 슈퍼 트렌드의 트렌드 자체도 변경시키지 않아요. 이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좀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세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언제 떨어져요? 얘 종가하고 만나서 이렇게 슈퍼 트렌드 선이 역전되었을 때, 이렇게 전환되었을 때 하단 밴드는 올라가는 선이고 상단 밴드는 내려오는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바뀌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 시점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요 시점이 되면 뭐 해야 될까요? 네, 초록색 선에서 빨간색 선으로 바뀌었다. 네, 매도하시는 거예요.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매수는 언제예요? 네, 지금 안 보여요. 이 뒤에 있었을 거예요. 매수선으로 바뀐 선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뭘로요?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 순간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왜? 과매도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추세가 이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과매도는 뭘 가져와요? 추세 전환을 가져오잖아요. 과매수도 추세 전환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추세 전환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잘 몰라요. 그게 단순하게 시장에서 과매수, 과매도일 수도 있고, 세력에 손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테마가 벌어졌다 일 수도 있고요. 시황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다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겹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건들이 다 뭐를 움직여요? 보조 지표들을 움직여서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뉴스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악재냐 호재냐, 그죠? 공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추세 전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세 전환이 됐을 때 요 점은 매도점이에요. 매수점은 어디 있을까요? 네, 한참 저 밑에 있겠죠, 어딘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점이 잘 사신 분은 매도점 딱 찾아서 여기서 파시면, 요 신호에서 딱 파시면 돼요. 요 가격이 매도점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 여기에 장대 음봉이에요. 그죠? 약간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이때 장대 음봉이 뭐랑 닿아요? 네, 트렌드선이랑 슈퍼 트렌드선이랑 닿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
이 하락 추세는 한번 시작되잖아요. 그럼 계속 갑니다. 여기서 횡보장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여기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박스권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경우 하락하는 박스권이죠. 이런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을 때는 하락 추세 유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도 있지만 며칠 동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슈퍼 트렌드라고 보는, 큰 트렌드를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빨간선. 그럼 어디서 매수할까요? 여기 떨어지잖아요. 여기 이게 매수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매수점 잘 보셔야 돼요. 요 매수점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장대 양봉이요. 장대 양봉으로 상승했어요. 네, 뭐 장대라고 보는 건 사실 상대적이니까, 스케일에 따라서 상대적이니까 뭐 종목에 따라서 이걸 장대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격대에서 절대적으로 뭐가 장대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 스케일, 전체적인 스케일 안에서는 얘가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 시점이 뭐가 될 거예요? 매수 시점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박스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박스권에서 박스권을 강하게 이탈했잖아요. 물론 여기에 지금 거래량 지표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로만 봤을 때 여기에서 슈퍼 트렌드가 변하고 상승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사겠죠. 그죠? 요 가격 어딘가에 살 수 있겠죠. 그죠? 못 사면 다음날 살까 말까는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날 신호가 오는 날 가능하면 사시는 게 좋죠. 어느 순간, 근데 이게 일의 종가잖아요. 일의 종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신다라고 하면 그날 종가를 사시거나 다음날 사셔야 되는데, 요날 요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저가에서 시가가 벌써 갭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그죠? 그랬다가 저가로 내려왔다가,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몰라요. 저희가 망치형이잖아요. 망치형으로 쭉 올라가 버렸어. 갭 상승해서. 그죠? 그리고 끌어내려지지도 않았어. 그죠? 종가도 양봉이잖아요. 어쨌든 종가도 시가보다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날 사셨다라고 하면 이 가격 근처에서 사셔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있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 트렌드가 신호를 알려주기는 하는데 사게는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다면 아마 이 가격에 사셨어야 될 거예요. 요 근처 가격이요. 여기 보이시죠? 저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제가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가 되나? 이렇게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하면 여기에 슈퍼 트렌드의 신호가 왔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은 어디다? 왜냐하면 종가를 가지고, 우리 일본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일본 가지고 판단한다면, 물론 이제 더 짧은 거 쓰시는 분들은 신호가, 그 슈퍼 트렌드 신호가 그날 당일 거래 안에 들어 있겠죠. 들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마 요 가격일 거예요. 그죠? 여기 손 있는 가격, 그죠? 요 가격일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파는 신호는 언제 나왔냐? 여기 나왔네요. 그죠? 파는 신호, 좀 확대해 볼까요? 좀 확대해 볼까요? 파는 신호 나온 날이요. 여기에요. 여기. 지금 그날, 이날도 계속 떨어지는 음봉, 끌어올려졌다가 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떨어졌다가 끌어올려졌다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 어딘가 파셔야 되는데, 자, 신호는 잘 받아서 사고는 싶은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하고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이 있으나 큰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이것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이것도 지금 큰 추세를 타지는 못한 거라서, 크게 보시면 얘들도 어떻게 보면 큰 추세 안에 어떤 박스권이라고, 횡보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아요. 효과적인 데가 있다라고 하면 요 정도. 근데 여기에서 신호 왔잖아요. 매수 신호. 그죠? 근데 살 수 있는 가격이 여기에요. 그죠? 팔 수 있는 가격은 여기서 신호가, 매도 신호가 왔어요. 팔 수 있는 가격이 여기입니다. 뭐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위로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 슈퍼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하락 추세 시작돼서 하락 추세 끝은 저희가 못 봤어요. 전환 몇 번 됐다? 예.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 하락으로 전환.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슈퍼 트렌드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지표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그려놓고 보세요. 예,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나 이런 데다가 슈퍼 트렌드를 집어넣고 이게 사면 팔 수 있었을까, 혹은 내가 산 지점하고 내가 팔았던 지점 기억하시면 그 기록해 놓으셨으면 그 기간 안에 슈퍼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슈퍼 트렌드와 내 판단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도 백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트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슈퍼 트렌드 차트 여기서 하락에서요 상승으로 바뀌는데, 예, 실제로 보시면 하락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사잖아요. 여기서 샀어요. 상승으로 바뀌어 하락으로, 이게 상승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샀어요. 근데 실제로 트렌드가 상승했나요? 안 했죠. 이거 사라고 해서 샀는데, 예,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예, 슈퍼 트렌드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라고 했는데 트렌드는 수평으로 가죠. 상승 전환이 안 됐어. 분명히 상승이라고 했는데 상승은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지연돼서 반영된 거예요. 여기서 예, 지연돼서 반영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 ATR이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그죠? ATR이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매매를 여기서 시작할 거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ATR이 좀 움직여줘야 돼요. 자, 여기서 팔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이만큼 손해. 그죠? 여기 기다려요. 또 기다려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매수 신호네 샀어. 근데 트렌드는 요만큼 움직였어요. 그리고 매도 신호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기서 나왔잖아요. 샀을 때 요 가격에 샀을 거예요. 요 근처의 가격에. 예, 팔았을 때 어디서 팔았어야 돼요? 예, 팔 때 어디서 팔았어야 돼요? 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팔았어야 되잖아요. 또 거짓말이에요. 슈퍼 트렌드가. 그죠? 요 구형의 슈퍼 트렌드는 사실은 요런 현물 시장에서 빠른 판단을 내려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되게 좋은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이긴 하지만 얘만 믿을 수는 없다. 예. 그러나 여기 두 번의 실패를 겪죠. 근데 이렇게 쭉 하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상승, 예, 상승 신호로 바뀌는 게 어디에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날은 뭐 가격 변화도 별로 없어서, 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쯤에서. 그죠? 그리고 하락, 예, 추세 전환 신호 어디서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 하락이 이미 여기서 시작됐는데 신호가 좀 지연돼서 한 열흘 정도인 것 같아요. 열흘에서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 사이라고 믿어지는데,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매매 신호가 나오니까,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여기서 팔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익을 보기는 봤어요.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파는 거니까. 그죠? 그렇긴 한데 약간 아무래도 지연 신호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슈퍼 트렌드 또 볼게요. 좀 빨리 볼게요. 지금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 이렇게 이러다가는. 그래서 자, 여기 슈퍼 트렌드도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예, 왼쪽에서 어디선가 매수를 했으면 여기 매도 신호 여기서 팔라는 거고요. 여기 하락 신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황색 선이 나오면 이게 하락 추세예요. 그죠? 내려가서 요게 내려가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하락 추세선으로 바뀌어서 상단 밴드로 바꿔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하단 밴드에서 사라고 했죠. 여기 매도선이라고 했는데 매수선이라고 했는데 매도선에서 매도 가격에서 팔아봤자 떨어졌네요. 그죠?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저기가 하락 추세가 쭉 계속되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죠. 들락날락하면서 어떻게 돼요?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뀝니다.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얘 선은 어딨냐면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요만큼 올라가긴 했지만 매도선에서 팔아도 요 정도.
매수선에서 산 거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예,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목하고 슈퍼트렌드의 주기가 지금 우리가 설정한 14.3으로 설정한 주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아까 보셨던 내용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요 주황색 선하고 초록색 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보통 빨간 게 좋고 파란 게 안 좋잖아요. 예,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어때요? 상승은 빨간 선, 하락은 파란 선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슈퍼트렌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초록색이 좋고요, 빨간색이 안 좋아요. 예, 빨간색이 하락을 뜻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예, 슈퍼트렌드 이렇게 쓰는데요. 광고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몇 개의 시장에 뭐 3개밖에 안 봤지만 이렇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조심해서 쓰시라. 대신에 추세는 잘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사항으로 쓰시면 된다. 매매 포인트를 이거에만 의지하는 건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새로 나왔느냐 하면 트리플 슈퍼 트렌드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슈퍼 트렌드 3개를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기간하고 배수를 조합합니다. 3개를. 그래서 이름 그대로 3가지의 슈퍼 트렌드 지표를 결합한 복합 추세 지표다. 자, 원래 슈퍼 트렌드 지표 자체가 약간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종합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복합 추세 지표가 되었어요. 그죠? 복합 추세 지표가 되었어요. 3개를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기관과 민감도를 가진 슈퍼 트렌드 3개를 동시에 적용해서 더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추세 매매 신호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 쓰는 것보다 3개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3개 만들어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지표를 겹쳐버리면 되거든요. 우리 저기 있잖아요. 지표 겹쳐서 쓸 수 있는 그 HTS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 말고 겹쳐보기. 그거 쓰시면 돼요. 지표의 구성 요소는 3개의 슈퍼 트렌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슈퍼 트렌드 1, 2, 3고요. 각각 단기, 중기, 장기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해서 기간이 뭐 크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기간이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10일, 11일, 12일이니까 거의 비슷해요. 기간은. 그런데 문제는 배수가 다른 거죠. 배수를 1배, 2배, 3배 이렇게 씁니다. 폭이 넓어질수록 어때요? 작은 지표들은 작은 변화들이 작은 어떤 슈퍼 트렌드의 변화가 종가하고 닿는 경우가 적어져요.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단기적인 변화가 슈퍼 트렌드의 변화를, 즉 상단 하단 선을 쓰는 변화, 즉 추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적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3개가 다 특정한 어떤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건 강한 추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 2개만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거는 횡보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건 안 변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추세가 강하지 않네, 혹은 혼조세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슈퍼트렌드 3개를 쓴다는 것의 의미예요. 역시 차트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트리플 슈퍼트렌드 작동 원리와 활용을 한번 봅시다. 작동 원리는요, 모든 슈퍼트렌드가 같은 방향일 때는 매우 강력한 추세고 매수나 매도의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 즉 3개 다 초록이거나 3개 다 빨간색이거나 그러면 어때요? 매수나 매도를 확정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트렌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사용하기는 한계성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으면 세게 겹쳐봐야 조금 더 보완되기는 하지만 그 한계성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구나 그 중에서 하나라도 방향이 다르다. 하나는 뭐 초록색인데 2개는 빨간색이다. 혹은 2개가 초록색인데 하나는 빨간색이다. 이러면 추세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트렌드를 조합을 해보면 총 8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결국은요. 그죠? 1, 2, 3 각각 올라간다 내려간다.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8가지의 조합이 가능해요. 근데 그걸 8가지 다 쓰지는 않고요. 보통 어떻게 쓰느냐 하면 슈퍼 트렌드 1이 단기이기 때문에 제일 빨리 변해요.
슈퍼 트렌드 3은 제일 느리게 변합니다. 왜? 폭이 넓어서 웬만큼 추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추세가 변동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슈퍼 트렌드 1, 2, 3가 다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록색으로 변했다, 세 개가 다. 그럼 거기서 매수하면 되는 거죠. 강한 상승 추세고 매수 신호를 확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세 개가 다 빨간색으로 하락을 나타내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때야말로 매도 신호가 진짜 나타났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 신호를 확정한다. 그러면 하나, 두 개는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뭐 이렇게 되고, 예, 변화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추세 변동 신호로 삼아서 그냥 뭐 부분적으로 익절하거나 부분 익절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죠? 분할 매도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이게 신호가 되게 간단해요. 원래는 뭐 이걸 해석해서 여기서 어떤 뭐가 나타나냐 이게 아니라 원래 슈퍼 트렌드를 쓰는 의도는요. 초록색으로 변하면 사고 빨간색으로 변하면 팔아라 라는 신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 원래 목적은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했다가 손해보기 십상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참고자료 쓰시라. 다른 거랑 합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제 차트 봐야죠. 자, 변동성 지표 중에 트리플 슈퍼 트렌드 여기 보이시면 위에 빨간 선 3개 보이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 선 3개 보이죠? 요게 바로 슈퍼 트렌드 1, 2, 3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배수가 1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기준선, 즉 봉 있죠? 봉. 요 봉선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위에서 아래로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슈퍼 트렌드 1이고요. 요게 2, 여기 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요것 역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수는 안 보여요, 여기서. 예. 매도는 보입니다. 어디서요? 제일 먼저 슈퍼 트렌드 1이 여기서 매도, 슈퍼 트렌드 2가 여기서 매도, 슈퍼 트렌드 3가 여기서 매도잖아요. 그래서 진짜 매도 신호는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 개가 다 매도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장기선도 매도로 돌아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추세가 시작된 전보다는 상당 기간이 흘러서야 마지막 신호가 매도 신호로 변화된다. 변동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역시 여기서 횡보장이 시작됐을 때는 슈퍼 트렌드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데는 여기가 되겠죠. 하나, 둘, 세 개가 거의 한 점에서 딱 떨어져요. 여기. 근데 장대 양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난번 거랑 똑같아요. 차트가 살 수 있는데 여기. 그죠? 팔 수 있는데 어디? 파는 시점의 신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 점에서 팔 수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 어디쯤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종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삼각이랑 거의 비슷한데?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게 신중하긴 하지만요. 예, 이 신호를 가지고 추세의 강함을 나타내 주기는 하지만 요 정도 움직이는 장에서는 사실상 크게 슈퍼 트렌드가 유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슈퍼 트렌드는 좋은 지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항상 맞거나 항상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수익을 약속해주거나 이렇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자, 마지막 차트 봅시다. 요겁니다. 자, 요거는 트리플 슈퍼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내리죠. 세개다. 그러다가 세 번째 슈퍼 트렌드가 매수 시점을 잡았을 때가 여기입니다. 근데 사는 지점은 어디예요? 여기 상한가죠. 네, 상한가죠. 상한가의 종가가 이 슈퍼 트렌드 세 개를 다 뚫었을 때, 어디가 뭐가 나와요?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 매도예요. 그죠? 매도는 요 점에서 매도할 거예요. 그죠? 여기쯤에서. 그죠? 매도 신호가 어떻게 나왔어요? 매수하고 나서 하루, 이틀, 3, 4, 일 정도에 나왔는데, 그죠? 매도할 때 이미 너무 급하게 급상승해 버려서 뭐예요? 실제로는 가격 차이가 없어요. 팔고 사는 데 있어서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는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 트렌드가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개 다 매수로 변하는 시점이 어디죠?
여기서는 둘 다 매도다. 예, 요 시점에서 다시 급상승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매수로 바뀌었어요. 예, 매수하려고 보니까 여기서는 매수할 수 있겠네. 그죠? 요 가격에서. 근데 아무리 쫓아가서 매도를 하려고 해봐도 예, 여기서 매도 때려봐도 예, 매도가 진짜 신호가 나오는 시점은 어디였냐 하면 요 시점이에요. 여기죠. 비슷하거나 좀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슈퍼트렌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드리게 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트리플 슈퍼트렌드 차트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단기로 쓰실 때 뭐 참고 자료를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로 보시면 원래의 만들어진 형태대로 우리나라의 시장에 주식시장에 그대로 가져오시게 되면 좀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고 참고사항으로 잘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을 수 있지만 좋은 지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매매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다음 장이제 맨 마지막 장입니다. 변동성 지표의 두 가지씩을 비교해 볼 건데 하나는 엔벨롭하고 볼린저 밴드고요. 두 번째는 ATR하고 슈퍼 트렌드입니다. 예. 엔벨롭하고 볼린저 밴드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봐주십시오. 예. 지표 유형은 엔벨롭이 추세 추종 지표라면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지표입니다. 그리고 기준선은 둘 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단지 밴드의 두께가 고정 비율이냐 아니면 표준 편차냐 그거에 따라서만 달라지고요. 그리고 밴드 폭이 고정 비율을 사용하면 일정하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는 어때요? 시장이 많이 변동하면 밴드가 두꺼워지고 여기네요. 그죠? 그리고 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밴드가 좁아지죠. 스퀴즈라고 말씀드렸죠. 자, 짜지는 거예요. 짜지는 거. 시장이 한마디로 치약 짜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분출하는 거죠. 자, 요 특징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고 민감하고 정밀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벨롭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횡보장이나 박스권에서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상단 매수, 그러니까 매도할 때 그럴 때 쓰는 거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의 확대 구간을 원래 알아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위로 뚫느냐, 아래로 뚫느냐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뚫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다? 5% 정도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드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장점은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과거 기준의 적용이 아주 용이하다. 근데 어차피 그림은 HTS가 그려주니까 저희가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뭐 어렵다 쉽다라는 게 장점 단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자동 변경되고 민감하고 유연하다라는 점이 볼린저 밴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인 어떤 기준점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여도 되겠고요. 단점은요, 시장 변화의 반영이 어려워요. 시장 변화가 잘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설정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요거는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역시 얘를 원래 의미 그대로 사용하시면 의미가 크게 저기는 없어요. 허위 신호도 가능하죠. 그죠? 근데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의 측정 수단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변동성의 어떤 측정 수단으로만 사용할 때 다른 지표하고 결합해서 사용하시거나 추세를 보시거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하면 뭐 속임수가 온다고 해도 다른 걸로 어쨌든 필터링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벨롭은 다른 추세 지표와 조합해서 사용함으로써 보완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모멘텀이나 거래량 지표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 요거 다음 시간, 요거 그 다음 챕터에서 볼 겁니다. 자, ATR과 슈퍼 트렌드 비교해 봅시다. ATR은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라고 부르고 슈퍼 트렌드는 슈퍼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로 지표 유형으로 ATR은 변동성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슈퍼 트렌드는 추세 추종 지표입니다. 그리고 주요 목적은요, 가격의 변동폭을 측정하는 것이 목표라면 얘는 뭐예요? 추세의 방향 전환 시점을 포착해서 매수 매도의 시작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 구성은 얘는 트루 레인지라고 하는 고가 저가 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지표가 있으니까 그것의 이동 평균이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중앙값이라고 하는 그날 가격의 가운데 가격에 배수 곱하기 ATR을 해서 값을 밴드로 만들어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슈퍼 트렌드 제가 아까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 안 드렸는데 첫 번째로 변동성 요소는 ATR 가지고 있죠. 그다음 가격 요소를 결합했죠. 그래서 이건 밴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아니면 뭐 같아요? 예, 볼린저 밴드나 엔벨롭처럼 그죠? 상하 밴드가 만들어져요. 근데 상하 밴드 중에 그 위쪽의 밴드나 아래쪽의 밴드 하나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뭐랑 비슷해요? 파라볼릭 SA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요소들을 다 주워 담아서 그걸 하나의 어떤 지표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슈퍼 트렌드예요. 게다가 슈퍼 트렌드 3개 쓰면 트리플 슈퍼 트렌드가 돼서 조금 더 장점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활용법 어떻게 쓰죠? ATR 같은 경우는요. 손절이나 익절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죠? 리스크가 커지면 어때요?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고 수익성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슈퍼 트렌드는 그야말로 추세 진입 지점을 찾거나 자동 매매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장점은 뭐냐면 변동성을 정확하게 정량화한다. 그죠? 양수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종목의 적용도 가능해요. 얘는. 그죠? 가격으로 나타나고 가격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숫자는 각각 다 달라요. 그죠? 슈퍼 트렌드는 신호가 명확하죠. 추세장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추세 변화가 있는 자주 일어나는 장에서는 자칫하다가는 그냥 손절만 계속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단점 뭐예요? 단점 여기 있죠. 방향성이 없어요. 얘는. 그리고 단독으로는 매매가 불가하다. 매매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다른 지표와 결합한다. 즉 MA라든가 MACD 이런 추세 지표와 결합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슈퍼 트렌드와 결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니까. 그리고 횡보장에서 얘는 잦은 노이즈가 발생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작동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 트렌드도 다른 모멘텀이나 거래량 지표로 필터링을 해준다. 이거 뭐랑 똑같았어요? 볼린저 밴드랑 비슷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완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변동성 지표는 오늘 여기서 마칠 거고요. 1시간이 넘었네요. 저희 강의 최초로. 근데 요거는 어쨌든 간에 최신 지표이기도 하고 쓸만한 지표이기도 하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1시간 넘게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오셨다면 그리고 뭐 나눠서 들으셨거나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요것들은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모멘텀 지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